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지금 북방 관련된 이야기들 하면서 타타리아 음모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어도 루즈벨트 이야기 했고, 오늘 할 이야기는 자, 이 타타리아 음모론과 관련된 올바른 관점의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자, 초피, 모피 이야기 하기 전에 지도, 오늘은 지도를 좀 왁구를 잡아야 됩니다. 이 지도 왁구를 잡으면서 사실은 시즌 1, 2 초반에 제가 띄엄띄엄 이야기했던 것들 이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테오 리치까지 이어가는 물론 이제 여기 위에 자, 몇 명 더 있지만 일단 핵심적인 거 이꼬르 마테오 리치, 마테오죠. 이 가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자, 먼저 지도, 이 지도를 좀 왁구를 짜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타타리아 음모론에서 등장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 물론 이제 구대륙 관점에서 뭐 러시아 애들이나 중앙아시아나 제국을 그들만의 이야기로는 주로 이쪽으로 많이 때리죠. 이제 징기스칸 이쪽으로 몽골 제국 하면서 타타르, 중앙아시아, 또 유럽, 아시아 또 이런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객관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대부분들이 타타르 음모론, 지금은 타타르 음모론이라는 관점에서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했던 가설들을 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각도의 대체 역사관, 진실찾기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자꾸 한 면에서의 관점에서 또는 역사적, 정치적 음모론, 국가, 민족적, 종교적 관점에서의 이 실체를 찾는 거는 다 단편의 조각들로 한 영역의 프레임에 갇히는 거다. 그것을 극복하는 게 금성의 산이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면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안드로메다급 음모론의 정점이 바로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죠. 뭐죠? 사람들은 이 대조선 관점으로 또 이해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물론 대조선도 우리 독립운동 관련돼서 미주 독립운동 뭐 이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 영역은 정확하게 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대일본 제국 그냥 대자 빼겠습니다. 일본 제국 또 뭐가 있죠? 일본 제국, 대한 제국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으로 여러 가지 조직이 나오는 거고 잠깐만요. 일단 중국을 이야기할 때가 이제 중화제국도 있고 그 앞에 청제국도 있고 청제국, 중화제국 그 다음에 한국처럼 대한민국으로
나가고, 자, 대한제국, 이제 일본제국 합병되고, 민국 또는 중화제국도 순원 연결돼서 중화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기타 등등 되는데, 이제 제국사적 관점에서는 이 세계하고 연결되는 지역이다. 자, 이거를 약간 1800년대, 1700년대까지 끌어가면 금성이 사진의 이야기에서의 가설에서의 오디오까지 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800년대 후반 이야기를 하면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시카고 이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캔자스, 그다음에 덴버, 네브래스카, 블랙힐스 나오는 또는 이 경계, 참 타타리아 음모론 하기 전에 제가 했던 아나톨리 포멘코 이야기 하면서 이 서쪽 이야기, 또 남경 이야기 하면서 멕시코 이야기, 이런 경계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타타리아 음모론은 이 북쪽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타타리아 음모론이라는 거는 역으로 보면 지금 공화국 입장에서 제국적인 개념을 바라보는 거고, 이 아메리칸판에서의, 이것도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이 지금 프레임을 제가 잡는 게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들 잘 기억하시면 교차가 됩니다. 즉, 이 미국 공화국의 탄생으로 인해서 물론 멕시코도 있고, 이 지금의 미국의 영향에서의 공화국 입장에서의 이 교차점에서 지워져 버린 제국주의적인 건축물, 흐름, 양식들이 존재했다라는 게 바로 이 타타리아 음모론에서 이 순수 이제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이 한반도인 우리 관점이 아닌 그들만의 관점에서의 역추적일 수 있다라고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자주 했던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기 관련된 거, 또는 또 막 자꾸 이 미국 애들 바보스러운 UFO 관점, 이렇게 이상하게 넘어가는 이유는 이 아메리칸판 자체를 신대륙이라는 역사적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또는 그 미국에서 자주 대중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는 그 음모론적 관점에서 넘어간 거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또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역사적 관점, 종교적 관점, 역사가 지워진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장을 더 카피해 놓겠습니다. 또 쓰려면 힘드니까 일단 글자 없는 걸로 지도판을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동안 이 지도판을 제가 한번 이제 잡으면서 또 이 타타리아 음모론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 이 타타리아, 이거는 이제 지우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북태평양 철도주겠죠. 이게 이제 태평양 철도 또는 그 캐나다 쪽에서 가는 이 북태평양 철도가 중요하다. 자, 이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하가 1913년 완성됩니다. 프랑스에서 진행하다가 미국은 영국에서도 나왔지만 프랑스에서도 나온 거다. 그랬을 때 미국 동부 13도적 관점은 영국이지만 중국적 관점은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관련된 거죠. 아메리칸판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영국 동부 13도 관점에서 이렇게 장악을 해서 프랑스, 스페인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 파나마 운하도 결국 미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미국의 탄생 스토리하고 맥은 같이 하죠. 그리고 이 커널이 뚫리면서 이 영역에서 이제 1915년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나마 퍼시픽 관련된 박람회 1915년에 이 건축물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14, 1915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전에 시카고 박람회가 1893에 콜롬비아 이제 400주년 콜럼버스죠. 이 시카고에서 행사를 합니다. 물론 이걸 예전에 경복궁이라고도 비유를 하고 북경이라고도 비유하고 여러 가설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그게 유효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큰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큰 흐름의 맥락을 연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다 끊어서 가설을 했고 초반기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건데 그 초반에 이 큰 맥락을 지금까지 1800년대, 1900년대, 1700년대 가설들로 이 북학파 또 기타 등등 인물 비교까지 한 겁니다. 즉 한반도 기록 관점이 오리지널 기록 바탕이 아니다. 그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즉 한반도는 종합사탕으로 기록이 이식되어졌다 라고 보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시카고에서 이제 1893 이제 이 연대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1893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지우고, 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버팔로 이게 1905년도 아니 1900년도 1905년도 이게 잠깐만요. 자 이게 펜 아메리카 버펄로에서 있었던 행사에 맥킨리가 암살당하고 시어도 루즈벨트가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되는, 아마 이게 1901년. 그리고 이제 금성이 사연된 이야기에서 박영효라는 인물은 루즈벨트 인물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김옥균, 총 맞아 죽어는 김옥균은 바로 맥키니 스토리다 라고 단편적인 가설을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자 이거는 또 뒷부분에 박킹을 시켜있습니다. 자 박영호 있고 이 앞에 김옥균, 자 독립협회고 갑신정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맥킨리가 되겠죠. 대통령 최초 대통령이 될 뻔한 김옥균, 박영효 이렇게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 박영효, 루즈벨트, 맥킨리, 그래서 루즈벨트가 중요하다. 그럼 이게 보통 이제 1901년 버펄로 그러면 그 버펄로 하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또 자주 이야기했던 꽤 오래된 고전이 하나 있죠. 벽난도, 나야가라. 자, 이 사진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1905년도 세인트루이스 박람회가 되는 건축물이죠. 이제 이 건축물 이야기 하는 거는 기본은 바로 이 건축물을 가지고 타타리아 음모론으로 많이 스타트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1905년도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포인트점 여기가 되고 1905년도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옮기고, 이제 아까 그 맥킨리 암살 이후에 시어도스 루즈벨트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이 쿠바 또 이쪽에서 스페인 전쟁 일으키면서 등장하는 거죠. 그 이제 동쪽의 실질적인 루즈벨트 사진이 제가 이제
두 번째 선. 자, 이렇게 동부 쪽에서 시카고에서 또는 서부 쪽까지 여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금명대 비슷한 거 추적해서 전쟁 참여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거죠. 프리메이슨이고. 자, 이 복잡 문제에서 이제 잠깐 이야기했던 1차 대전 당시 군복. 우리 박용만. 이 박용만은 결국은 존 피싱, 네브래스카 이쪽 군사학교에서 그 배운 걸로 인지하면 되는 거죠. 배운 걸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 네브래스카 이야기 또 좀 이따 또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지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도를 먼저 판을 짜놓고 또 이 디테일을 해야지. 근데 이 지도에서 이제 과거에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본질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되고 이제 이 중간에 앨리스가 1905년도에 만추리아호를 타고 미국 서부에서 일본, 자, 이걸 좀 내려야겠죠. 이렇게 내려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등장하는 게 바로 만추리아 타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이제 미국 이전의 지도는 방향이 이렇게 이 방향이 맞습니다. 로키 산맥을 떠나서 멕시코하고 지금의 로스앤젤레스 이런 연결성이죠. 이런 연결성. 왜냐하면 산맥을 관통하는 통로는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로가 이게 이제 멕시코에서 이렇게 서부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미시시피를 따라서. 그리고 또 오디오를 따라서 세인트루이스 강원에서 유럽으로 여러 방향 이렇게 나가고, 또 동부 13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역전되는 케이스가 지금의 미국 지도가 완성되는 이 사항은 바로 철도다. 철도. 이 철도가, 자, 그러니까 이 철도가 캐나다에서, 철도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철도가 3개 정도가 이렇게 떨어지죠. 북아메리카 판으로 밑으로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의 미국의 이 49도 지도선이 또 중요합니다. 이 49도 지도는 다른 데서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흐름이. 이 흐름을 아셔야 되고, 이 흐름에 관련되고, 또 북아메리카가 범 개념이 생기는 게, 자, 그 1901년 관련돼서 범아메리카주의라고 하죠. 범아메리카주의 등장하는 게 바로 팬아메리카, 범미주의, 미국의 지도 아래 아메리카 대륙 여러 나라 공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협력 제휴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라틴 아메리카 제국이 스페인의 제정복을 대항하는 방해를 협의하려고 시몬 볼리바르의 제창으로 1826년 파나마 회의로, 자, 1889년까지 라틴 아메리카 제국 운동, 유럽 제국에 대한 안전 보장, 범미연합. 즉 이게 이제 지도상의 아메리카 전체가 이제 하나의 영역, 유럽의 영역을 벗어난다는, 또는 이게 또 우리가 한반도사이에서 등장하는 홍경래 또는 동학 또는 그 뭐죠? 전주밀란, 그다음에 삼정의 문란, 뭐 그런 이야기하고도 관련된 실체는 북아메리카판에서 라틴 또는 북아메리카 이 전체가 공화국 형태로 변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공화국의 스타트는 1776 일단 상징성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철도가, 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반도에
태극기 문양이 등장하는 북태평양 철도, 이것도 이제 꽤 중요한데 이걸 저거를 잘 해석해야 된다. 아무튼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각도의 가설이 있지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언제나 다르다. 자, 그래서 연도를 보면, 자, 북태평양 철도 1883년, 유니언 중앙태평양 철도 1169년. 자, 이것도, 자, 이렇게 연도도 중요합니다. 1883년 북태평양 철도, 델루스에서 오리건 병합했으니까. 자, 그러면 1869년 중앙태평양 철도, 또 밑에 남태평양 철도 1883년. 자, 이렇게 180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즉, 이 철도가 있기 전에 동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멕시코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로키 산맥으로, 그러니까 이 서쪽의 영역이 지금의 아시아 영역하고 문화적 연결성 고리가 있고 그 흐름이 멕시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구. 그러면 그 전에 이쪽 영역에 아시아의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가 바로 높은 성의 사나이. 그리고 이제 대영 제국, 라틴 제국, 이렇게 이제 이 지도의 영역에서 라틴 쪽으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배 타고 1905년도 중요한 거 만추리아호 만주. 이 만주가 이게 차이나 위에 만주를 또 만들려고 작전이 들어간 거죠, 이게. 이걸 보면 여러분들 역사의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감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조선, 코리아, 또 조선. 코리아 위에 조선을 붙이고 또 만추리아를 붙이고.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타타르야 제국에는 이 일본 제국, 대한 제국, 중화 제국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왜? 오부족 연합이니까. 그게 이제 갈기갈기 찢어진 게 공화국이 된 거고. 자, 이 깃발이 중요합니다. 이 두 깃발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그래서 이 만추리아호가 1905년도. 그러면 그 전 1905년도 이전에도 백길은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들이 연결하고 싶은 게 바로 만추리아. 뭐죠? 바로 타타리아 제국의 연결성이죠. 어느 기준에서? 미국 기준에서. 자, 그러면 타타리아 지도를 우리가 또 한번 가져와 봐야죠. 타타리아 제국. 자, 이거. 자, 여기서 이제 이 만주라고 하는 근원이 되는 만주에서 우리가 역사가 몽고가 거란이 이렇게 어느 쪽에서 화살표. 자, 이렇게 만주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나가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이 원초전, 원위치, 이 역사, 이쪽에 만추리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모든 몽고족, 거란족, 여진족, 조선족, 고려인 다 연결이 있는 거죠. 고구려인, 여기 거란, 몽고, 고구려가 들어갔구나. 고구려가 관련되어 있는 포인트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을 좀 넣으면 연하니까.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게 이 타타르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죠. 타타르가 달단. 자, 이 포인트점을 연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시아파는 이쪽이 이 달단, 고구려, 려진, 말갈이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이쪽은 그 문화의 연속성이 없다. 문화의 연속성. 자, 그래서 오리지널에서 이쪽으로 지금 이동한 거를 역으로 가면 바로 만주가 어느 곳에서 왔는지
역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 자, 만주. 우리가 만주라 하죠. 이게 만주. 근데 이 만주가 북아메리카판에서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금성이 상위된 이야기에서는 지금 중국과 미국판 지도에서의 요동과 관련된 만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만주가 이렇게도 있지만 금성이 상위된 이야기에서 꼭 말하는 중국의 이동의 관점에서 더 과거로 가면 만주는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의 미국 연방 중국의 판이고 이 밑에 만주는 우리가 더 올라가야죠. 1000년이 됐건 역으로 더 내려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간혹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체크는 하고 계셔라. 그런데 고정이 아니다. 우리가 자꾸 이 한반도에서 배운 거는 역사가 2000년, 4000년 이 한반도에서 중국에서 이 프레임에 갇힌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실체를 또 쫓아갈 때도 이 고정으로 만주로 위치를 본다. 만주는 이동했다. 왜? 중국의 이동과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여진족에 관련이 있고 이들이 관련된 그 연속성 바로 이걸 좀 거론하고 또 가야죠. 간단하게 자 바로 초피, 모피 전쟁, 모피 덕분에 윌가가 탄생하였다. 뉴욕이 탄생하였다. 그 중에 북아메리카하고 관련된 미국하고 관련된 게 자 소금은 뭐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모피, 자, 월가하고 또는 미국하고 관련된 자 모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보석, 향신료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또 석유가 있는 겁니다. 석유. 이게 다 나눈 곳이 자 일단 뭐 소금도 당연히 있죠. 소금. 왜 그러냐면 뉴욕 그쪽이 다 청어, 의료와 관련된 거고. 자, 보석, 향신료 이거는 또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세 가지. 자 이거하고 연관된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잠깐 지도를 봐야 됩니다. 이거 장수가 꽤 많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이지도로 가야 됐구나. 이지도. 자, 이렇게 바로 뉴욕이죠, 뉴욕. 자. 뉴욕하고 시카고, 록펠러 다 이쪽이 동북부죠. 미국의 동북부. 이쪽 동북부 이야기죠. 자, 이 정도는 아시겠죠? 자, 이 정도 표시해 놓으면 이걸 좀 짧게 해야겠습니다. 자, 동북부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자, 초피 이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초피로 등장하죠. 초피 자, 초피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초피 단비 초피는 모피류 중에 최상에 해당한 것, 평안도, 환경도, 토산품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진으로부터 얻었다. 1416년 직무의 성실이 조말생에게 초피구 일령을 하사했으며 태종실록 16년 11월에 이제 초피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조선왕조실록 우리가 초피 검색해 보면 조선왕조실록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제 초피 관련돼서 꽤 많이 나오죠. 자, 초피 이렇게 치면 초피 자, 1번부터 7번 자, 1번 조선전기가 되겠죠. 태종실록 자, 한두 개씩 대충 훑어보고 여러분들이 시간 나신 분들은 자, 초피 50장과 보시고 자, 초피 자 보시면 초피 44필 초피 그리고 뭐 7번까지 가면 숙종실록까지 숙종실록 숙종영조 자 초피 등장하죠. 초피 뭐 장혜빈이 초피를 입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숙종이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차분하게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피. 이 초피가 아메리카에서는 자, 뉴욕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초피입니다. 초피. 자, 동북부, 양키, 원야라, 거란. 자,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비버. 이제 아시아에서는 담비라고 하고 우리가 아메리카에서는 비버라고 하고 쪽제비라고 하고 흰 쪽제비라고 하고 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모피 무역은 캐나다 중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그 심벌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허드스만 캐나다 식민지, 캐나다 많은 부대의 조직 심벌, 로얄 22연대, 캐나다 공병, 모자 배지에 비버가 있고, 토론토 경찰청, 런던 경찰청, 캐나다 철도 경찰청, 캐나다 태평양 철도회사 문장이 비버이다. 그래서 비버가 중요합니다. 비버가. 자, 그리고 모피. 빨간 박스로 움직이면서 드래그가 안 되니까. 자, 모피의 역사가 세상을 바꾸었다. 시베리아 북아메리카. 모피 사냥꾼. 시베리아 개척 속도. 자, 명품 모피의 대명사 비버는 북아메리카 역사를 바꾸었다. 비버로부터 귀한 해리향도 얻었다. 비버가 짝짓기를 할 때 상대를 유인하려고 분비하는 아주 강한 향. 유럽의 고급 향수 재료에 쓰인다. 비버 눈독들이 네덜란드 상인 뉴욕의 맨하튼 지역에 주목했다. 처음에는 그곳 가죽거래를 위한 교육소를 세웠고 이듬해 24달러를 주고 아예 맨하튼을 샀다. 이제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고. 자, 그래서 1653년 맨하튼 남단의 영국군 침략을 막기 위해 끝이 뾰족하고 깎은 나무채 벽 5월 나무책이 세워졌다. 우리가 월가라고 부른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모피하고 관련된 자, 이제 이쪽은 프랑스 시대 관련된 모자 디자인이고 군대나 민간인 다 관련된 거죠. 근데 이 모자가 또 모피 모자. 그리고 중절모도 다 또는 중절모 옷 등 게 이제 여러 가지 모피하고 관련된 동물의 가죽 관련된 의상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모피. 이제 요즘에 모피 말도 많고, 이렇게 뉴욕.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 패션을 보시면, 이게 이제 문화적인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서 봐야 됩니다. 옷에, 의류에.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모피. 자, 이거 뉴욕. 과거 이제 1860년대 뉴욕 사진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이게 왜 모피가 나오느냐. 자, 그러면 다시 비버. 자, 우리 또 비버 이야기. 얼른 대충 자료 보고 일단 지우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다가. 자, 비버. 북아메리카, 유럽, 설치류, 비복과. 자, 또. 그 다음에, 우리 김옥균 이야기는 했고, 지우고. 자, 뉴욕, 버펄로, 맥킨리, 암살, 김옥균하고 연관된, 김옥균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자, 비버.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제가 자료를 이제 카페에다 모아놓고 이제 이걸로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때가 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설명을 여러분들께 많이 해야 되니까. 자, 1881년, 1885년 동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뭐 쭉 보시면 비버 철도 고구려의 단비교역 수서 권 84 열전 49. 단비는 고구려에서 산출됐다. 항상 한 존재. 단비와 함께 구덩이 생활하는데
혹 그를 보면 생김새가 사람과 비슷하고 키는 삼척이며 단비를 잘 다루고 고구려이니 손칼을 좋아한다. 그 고구려 습속에 사람이 단비 가죽을 얻고자 하면 손칼의 구덩이 입구에 던져 놓는다. 자, 고구려 단비 교육 한자. 고구려와 주변 종족 단비 교육에 관한 것이다. 먼저 북적전. 거란의 한 종족, 지금의 눈강, 흑룡강 유배에 거주하고 이들은 철이 없어 고구려로부터 제공받았다. 특산물로 단비가 있었다. 태평어랍, 음루와 고구려 단비 교역. 5세기 후반 남송, 송, 유경숙, 진, 송대의 괴이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지괴소설 일종이다. 삼국지 동의전 보이는 음루로 파악된 음루의 후대 말갈 살림에 거치하며 땅속에 굴을 파고 거치하며 그 특산물 중 하나가 음루초, 즉 단비가죽이다. 그러므로 이원 보이는 어떤 존재의 음루 단비가죽, 고구려인 단비가죽, 손칼. 남조와 백제, 신라 외 가죽 제품이 생산된 북방 종족들과 직접 교육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고구려는 그를 얻는 통로로 하나를 추락했다. 거란과 발해 간의 교육용 사용된 길로 출발 거점 부여부이다. 거란도는 제2의 송화강수를 이용하였다. 이 길은 돌고리나 회흘, 시리, 출구 가능성. 이외에도 지금의 역사가들은 단비길과 흑초의 길, 단비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비길. 실크로드도 있지만 단비길. 실크, 단비 다 의류입니다. 역사 속에서 털이 부드러워 색이 갖고 있어 모피로 많이 사용됐다. 중세시대의 단비 모피는 귀족들이 애용하는 상급 모피였고 국왕들의 대관식 의상, 공식 초상화, 국장 등 애완동물, 모피, 흰단비가 이제 유명하죠. 흰단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흰단비를 들고 있는 여인도 있고 검은 단비 경우는 모피의 가치로 의해 한국사를 포함한 동아시아 꾸준히 등장하는 인간과의 관계 세계적 모피. 발해 중앙아시아 고구려 이어진 말갈, 단비가죽, 검은 단비, 조선 중기 관신 이것도 예전에 했구나. 윤원요 매간매직 하면서 이 단비 화살통, 달랑 화살통만 무관뱃을 취하고 단비가죽을 수백 장 들어 징기스칸 아버지 유품인 검은 단비 가죽 외투 옹칸에게 선물했다는 기록. 징기스칸 러시아 뭐 그 이야기 또 연결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비버 단비 링크 자료. 자, 이거는 이제 캐나디안 퍼시픽 철도, 그 다음에 모피 무역 전쟁, 이거 좀 이따 볼 거고, 다 이것들이 다 영국 역사, 거란도 관련 있는 겁니다. 자, 잠깐 또 자, 이 그림. 흰 쪽제비를 아는 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자, 이 그림. 단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로 다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걸 창을 다 열어놓고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다 가서 다시 또 이거 다 닫아버려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은 지도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비, 뉴욕, 려진 거란, 고구려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을 차라리 고구려인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 보여야 되구나. 자, 지도를 한번 먼저 가고 그거 보여주고 또 오늘 이야기는 끊겠습니다. 너무 1시간 여러분들 듣기에 빡셀 것 같으니까. 자, 이거 우리 계속 아나톨리 포메코, 징기스칸, 러시아인 이것들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지도는 이거 계속 하면서 이제 지금 1, 2, 3에서 이게 브리핑 한 것들 디테일은 또 자료로 또 이야기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태극기 관련된 것도 관련이 있고. 자, 이거. 그래서 이 위쪽에 자, 이 위쪽에 색깔을
크게 하겠습니다. 이게 단비가 중요하다. 단비. 모피 역사가. 모피 역사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다 관련된 거다. 북아메리카판에서. 이게 이쪽이 리얼이고 이쪽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식 돼서 이제 비버 단비라고 등장하는 거고 비버 이렇게 물론 존재하지만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자 이렇게 되고 자 이 영역은 앞에 말한 것처럼 일본 제국, 대한 제국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실제 대한 제국의 모티브는 러시아 제국에서 온 거다. 동아시아판은 전반적으로 다 이식판이다. 자, 근데 이게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냐면 일본 제국이 나중에 미국하고 2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도 단순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건축물로 서울역, 또 일본역, 타코마역, 여기 이제 캐나다에, 이거 밑으로 두 장씩 가야 되구나. 이쪽에 이제 타코마역, 태극기 모양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거 관련되어 있는 거. 자, 이거를 제가 화살표로 또 끌어 놓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 지도를 하면서 또 단편적인 소재 이야기 하면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북태평양 철도에서 일본으로 먼저 가죠. 일본으로. 우리가 타코마역 태극기 있는 이쪽에다 놓고 자 이거죠. 이거 타코마역에서 캐나다 이쪽에서 일본 도쿄역하고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서울역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1900 한일합방 이후에 이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건축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대만 청도 관련된 이 건축 양식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부산역 한반도에서는 부산역이죠. 자 잠깐 또 이거를 이 건축 양식이 제국주의적 건축 양식으로 어느 정도 이 뉴월드 오더 즉 고이센 명치유신 이런 개념이 발동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를 다 조각내버리는 게 이권으로 바로 공화국 독립협회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부산역이죠. 자, 이거는 대만이 더 일본에게 제국에 먼저 먹히니까 건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건축들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양식들. 자, 이거는 서울역이죠. 서울역. 자, 이 건축 양식. 근데 이게 다 아메리카하고 연결되는 프로젝트였다라는 겁니다. 프로젝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1889년 고베역 1890년 제국의회에서 중앙정차장 1896년도 1900 러일전쟁 1908년 건설 공사가 본격화돼서 1914년 12월 20일 도쿄역이 1914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14년에. 자, 본격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거는 이 시간 타임이 중요한 겁니다. 1914년이 되는 거죠. 러일전쟁 이후에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연결점이 제국주의 연결점이 끝나는 게 1, 2차 세계대전이고 1차 세계대전까지는 일본이 연합군의 같은 편이었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하고 지금 교차가 되는 게 일본 제국, 대한 제국 이제 이런 개념이죠. 자, 이게 사이에 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공화국으로 다 독립운동을 미국에서 작업을 치는 거죠. 순원이 됐건 이승만이 됐건 여기에서 순수하게 다 공화국 위주로 가는 겁니다. 다들 이름이 제국주의를 살린다, 봉건제주의를 살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면 자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이 영역, 자 이 영역은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미국 서부에 제가 이야기하는 한족이다, 선비족이다, 진짜 축구인이다. 그러니까 이 영역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꾸 지금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동이족이다, 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족, 선비족, 중국인, 한족으로 금성이 되는 이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선비족이다.
한족이다. 그래서 그랬을 때 거란, 여진, 말갈, 동부 13도의 이 대비달자, 코 크고 빨간 수염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가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못 풀면 자꾸 이 기록 이식으로 이 일본인, 중국인 다 포함인데 이들이 오족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족 연합. 자, 이거 오족 연합 맞죠? 자, 만주국은 오족 연합입니다. 오족 연합. 자, 그럼 이 오족 연합의 리얼은 무엇인가? 아니야, 리얼이 아니라 감춰진. 이것도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가설을 붙이면 금성이 살아있는 이야기에서는 이미 벌써 답을 냈구나.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이 기록이식 관점에서 기록이식 관점을 이해해야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실체에 대해서 민족봉, 국봉 막 이게 오염돼서 대조선봉으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도로 가겠습니다. 이쪽은 오족연합입니다. 자, 만주. 자, 이렇게 이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이 서부를 완전히 먹은 상징성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러시모아산의 미국 대통령, 독립협회 관점의 대통령 상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4대 천왕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마 1920년대 후반이니까. 자, 근데 이 러시모아산의 재밌는 기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이거 보여줘야 돼. 이것도, 잠시, 이걸 찾아놓은 게. 자, 이게 이제, 러시모아산에, 이제 공화국 애들이 박아버리는 겁니다. 자, 러시모아산,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러시모아산 국립기념관, 타코타주 키스톤 근처, 블랙힐스, 명산이죠. 블랙힐스, 북아메리카 태평양에 시작하여 사우스 다코타주 서부에 솟아올라 미국 와이오밍까지 이어지는 고립된 산맥이다. 이 산맥을 블랙힐스 국유지. 자, 러시모아산 6명의 할아버지 화강암면에 새겨진 거대한 조각품, 국립기념관. 자, 이건 아시죠? 이제 연도는 대충 만들어진 연도가 사우스 다코타 출신 미국 상원의원 노백이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연방자금을 확보했다. 1927년 공사가 시작되어 대통령들의 얼굴이 1934년, 1939년에 완성되었다. 1941년 3월. 꽤 후 이야기죠. 그러면 그의 아들 링컨이 건설 프로젝트 리더를 맡았습니다. 각 대통령은 원래 머리부터 허리까지 묘사를 예정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1941년 10월 30일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턱 아랫부분 세부사항에 포함된 것은 조지 워싱턴 조각사뿐이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앞에 이제 인디안, 자, 6명의 할아버지에서 러시모아산까지. 이거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이걸 한번 쑥 보겠습니다. 자, 이런 산을 자주 나왔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상체, 미국 남부에 있는 리 장군 뭐 그런 느낌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오타일 수도 있는데 아주 재밌는. 자, 1920년대 사우스 다코타는 미국의 주가 되었고, 블랙힐스 국유림, 윈드케이브 국립공원, 리들 사유회를 방문하는 육로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1923년 러시모아산의 아버지로 알려지게 될 사우스 다코타 주립 역사학회의 비서 인도안 로빈스는 1915년 진행 중이었던 조지아주 스톤 마운틴의 측면에
남부연합군 장군의 모습을 조각하는 프로젝트인 남부연합 신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 관광을 촉진하고자 했던 로빈슨은 블랙힐스의 비슷한 기념물을 건립하는 아이디어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빈슨은 처음 조각가 로나도 테프트에게 접근했지만 테프트는 당시 병이 있었고 로빈슨 프로젝트 관심 없었습니다. 로빈슨은 그 다음에 1919년 주지사로 있을 때 커스터 주립공원을 설립할 당시 미국 상원의원 피터 노백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 물론 이 1920년대 사우스 다코타가 미국 주가 되었다. 이제 이 단어가 오타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미국의 서부 개척의 라인으로 갔을 때는 동부 13도의 독립협의 관점에 공화국주의자들이 장악하게 되는 거의 완벽한 시기가 1910년대, 20년대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게 1920년대 이제 꽂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꽂힙니다. 작게 놓겠습니다. 나중에 키우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오족 연합, 바로 만주리아. 만주의, 이제 이게 또, 그 북어계획까지, 유태인까지도 막 등장하는 만주계. 그러면 비버 전쟁 보겠습니다. 자, 비버 워, 프랑스와 이로커이족의 전쟁, 이로커이 전쟁. 17세기 중반에 북아메리카 동부에서 싸운 일련의 잔인한 전투를 가리킨 말이다. 이로써 이로커이 부족은 영토를 넓힐 것을 요구하였으며 유럽의 시장과 서부 오디오 지방 부족들끼리 모피를 비롯한 무역을 독점하려고 하였다. 이 본질로 인해 이로커이 연방 민족끼리 싸움이 일자 오디오 지역에서 알곤키너에 되어가는 부족 대부분 모쿠족에 지배하게 되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지도 알곤키너 다 모피하고 관련된 거죠. 모피가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7년 전쟁 뭐 이것도 또 나중에 하겠지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만주 조선 이 기록이식된 이후의 단비 역사는 약하다. 의료적으로 이게 어떤 과거에 어떤 문화적 의료적인 게 있으면 그게 발달돼서 현대적 또는 1800년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록이식된 곳은 급진스러운 결합에 의해서 의식주가 됐건 건축이 됐건 급작스럽게 바뀌는 경향이 있는 곳은 이식이 되었고, 그 이전에도 500년 전에도 또 다른 이식이 있다고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랬을 때 이 동북부에서 모피 전쟁이 있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아리랑 이야기하면서 인디언들이 동북부에서 빠지면서 최종적으로 남부에서 지금 이 서부 쪽으로 이동하게 된 이 사건을, 자, 이게 1800년대 초반에서 1800년대 중후반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그거를 지금 이걸 지도를 동남아시아 남부. 자, 이 지도를 갖고 가겠구나. 자, 이것도 줄이겠습니다. 철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철도 연도는 이거 카피해왔으니까 저기 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자, 이 정도 이제 이해했을 거라 보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작게. 이건 나중에 정리하기로 정리 정도는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이 연결점이 어디냐? 자, 이게 화살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이렇게 오디오에서 이제 오디오도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오디오. 자, 오디오 막 모피 전쟁, 모피가 있는 캐나다 지역 동북부도 있고, 이제
이게 쭉 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동부 13도에서 서부로 개척한 역사라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지만 과거에도 뭔가 시장은 있었겠죠. 자, 그래서 모피 전쟁이 있고 인디안들이 또 이 눈물의 길을 남부에 있는 인디안들이 다 남부입니다. 북부 인디언도 있지만 눈물의 길 나올 때는 이 남부 쪽 인디언이 되고 우리가 흔히 문명화된 오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서쪽으로 갑니다. 1900년대 초반이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177조가 관련돼 있겠죠. 자, 이쪽에서 이렇게 갑니다. 자, 문명화된 오부족. 그럼 이걸 다시 옵니다. 자, 당연히 아시아로 연결되려면 남부에서 지금의 어디죠? 텍사스 쪽 이렇게 연결이 돼서 캐나다 쪽 이거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서쪽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그 조선 사람이 일본, 베트남 여자 몰고 이 타코마 역이 어디죠? 아, 이거. 타코마. 오, 헷갈려. 이 타코마 이쪽 지역에서 아시아까지 뭐 쫓겨났다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인데 지금 캐나다 이쪽 그 라인에서 배 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출발이 그건 100길로 아까 우리가 100길 보여준 게 100길 자 이거 우리 만추리아호를 예를 들어서 잠깐 그것도 우리 만추리아호가 먼저냐 아니냐 이것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카페에다 링크해 놓은 거 인천일보에서 나온 미국 이민 100년 제물포서 하와이까지 이렇게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배들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소속 시베리아호, 만추리아호는 여러분들이 앨리스 이야기하면서 많이 등장했고 즉 일본 가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몽골리아호 1905년 8월 몽골리아호가 우리가 마지막 등장하고 우리나라 하와이 이민에 관해서 패터슨 코리아호 케디호 일본 나가사키항 현해탄 자 이게 아무튼 일본 거쳐서 가야 되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보시면 되고 뺏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만추리아호 왜 앨리스하고 관련돼 그 이야기로 되는 거고 이게 백길이 과거부터 언제나 고래 이야기하면서 고래 잡으러 가던 아무튼 해안로로 해서 이렇게 왕래가 힘들지만 있었을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눈물 미국사에서는 인디안으로 등장 그리고 인디안하고 한민족하고 연결성 박자, 집신, 고대 이렇게 좀 그 양복 아니 그러니까 그 한복 안 갖춰 입고 살면 거의 인디안의 삶이나 뭐 비슷한 이유의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들 들었으니까 그런 비유도 예전에 했었고 자 그러면 이 문명화된 오부족 서쪽으로 밀렸습니다. 자 문명화된 오부족 이거 글자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극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열립니다. 정말. 자, 이랬을 때 문명화된 오부족으로 인디안을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 자, 이게 물론 가설입니다. 이 가설 이제 이걸 이해하면 금속의 사전쟁에서의 가설들이 완벽해지죠. 지금 그러면 삼남지방에서 동부구성으로 올라간 삼남지방의 세력들이 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우리가 문명화된 오부족이 일단 남부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남부에 동양인들이. 자, 그리고 삼남지방에서 올라가죠. 고려 또 조선 뭐 죄인들도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렇게 삼남지방에서 고려사에서 올라가죠. 동북부 지역으로.
동북부쪽으로 올라가죠. 동북부가 되고 삼남지방을 동부 13도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일단 동부 13도의 남쪽 지형으로 보고 이 영역에서 다시 북아메리칸판 멕시코 열렸을 때는 이 삼남지방하고 또 연결되는 게 3번에 나갈 때 3번하고 관련되죠. 3번. 자, 그래서 청해하고 사천하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덴버가 중요합니다. 철도 그리고 덴버에 박용만도 관련됐고 수노원도 관련됐고 즉 중국인, 한국인.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 제국은 그 당시 패권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일본 제국 자체에서 뭐 독립운동하거나 뭐 활동은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 문명화된 오부족입니다. 이 문명화된 오부족이 결국 이러한 건축물을 양식을 타고 가서 타타르 음모론 쪽으로 가면 이런 건축물 또 서울, 도쿄에서 얘들이 만들고자 한 이 바로 만추리아, 만주국이죠, 만주국. 이게 대권을 청나라로 시나리오를 써서 이 대권을 잡으려고 한 거죠, 사실 일본 제국이. 근데 이 시나리오를 폐기시킨 거죠, 공화국이. 그러면 이 시나리오가 완성됐을 때 만주국이 아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높은 성의 사나이 가설로 보면 청, 푸이, 정통성을 유의한 거죠. 그럼 만주국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중에 당군, 환인, 즉 탱그리, 탱그리 이거 이제 달단 다 연결된 겁니다. 이게 달단하고 그리고 타타리, 그래서 타타리아 이 키워드가 다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당군, 환인, 탱그리 이런 게 이제 바이칼로 해서 시나리오가 써질라 뻔했겠죠. 근데 이게 또 유대인 짬뽕도 시키려고 하고 얘들도 왔다 갔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오부족입니다. 오부족. 이 오부족이 자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막입니다. 제가 이거를 디테일을 파게 되면 고대사 관련된 거고 여러분들이 아직 저는 거꾸로 하지만 간혹 맥락은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소화하시는 분들이 드물지만 자, 그래서 이 오부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오부족이. 자, 그러면 이 북아메리카판에서 밀리게 된 오부족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 오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타타리아 음모론, 대한제국, 대조선, 북아메리카판에서의 중국인 배척법. 아, 이제 그걸 해야 되구나. 이 오부족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문명화된 오부족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인디안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었지만 우리의 타타리아 또는 북아메리카판에서의 동양인들 관점이 존재했다 하면 연결될 수 있는 3남 3번은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러니까 동북부도 지우고 이 문명화된 오부족이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중국인 배척법 등장하죠. 그 시기가 중국인 배척법이 1882년에 등장하죠. 체스 A 아사 대통령. 중국인 노동자 이주를 금지하는 이제 중국인 배척법. 이주를 배척하기도 하지만 자, 밀어내기도 하는 거죠. 원래 미국이 동쪽에서는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적인 것들도 나중에 이 카테고리가 정리돼서 또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세계 2차 대전에서 또 일본인도 어느 정도 커팅 당하지만 이제 여기 섞여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거죠. 이제 그 흐름적으로 계속 이 동양인스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보면 자, 그랬을 때 이게 자 1882입니다. 배척법. 배척이 여기서 중국이 그 중국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인이겠는가? 이
오부족, 즉 만주국을 만들려 때 민족을 오부족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중국인으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중국인을 치는 민족이 이제 동아시아의 아시아인으로는 지금은 이 구성원으로 이야기가 돼버려진 거죠. 자, 너무 옛날 이렇게. 자, 오부족. 도형 치우기를 없애야겠죠. 자, 이렇게 이거 색깔 칠할까요? 색깔을 좀 칠해야지 여러분들이 보시기 이야기가. 노란색으로 해야겠다. 노란색 들어가니까. 자, 오부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부족이 등장하는 게 만추리아호, 만주가 1920년대, 30년대 막 철도 나아지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이 서부에서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등장합니다. 대한제국 관점에서도 흥사단 등장하고 소년인민단 등장하고 대조선 구미군단 등장하고 뭐 대한 상해에서 임시정부 막 기타 등등이 생기는 게 바로 이 한족, 선비족, 중국인 관련된 겁니다. 즉 한족하고 선비족하고 중국인이란 말이 우리하고는 과거의 조상들의 또는 문화적인 거에 이쪽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꾸 이 동이라는 관점으로 함경도, 조선은 함경도, 동부 13도 섞여 있습니다. 외국인들하고 만약에 동양인도 섞여 있다면 인도인으로, 인디안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왜냐하면 서쪽에 아니 유럽에서 아메리카를 밀고 온 거, 그러니까 신대륙 발견, 뭐 동부 13도, 청교도 이렇게 됐을 때 인디안이라는 받아줬다는 게 역으로 그 중국사에서 등장하는 조선사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를 역으로 그 항해를 갔던 역으로 가마무역, 조선통신사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스토리텔링, 이게 여러 가지 비교 교차했을 때 동양, 중국인, 한족들, 선비족들, 기타 등등이 지금의 아시아로 밀려나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로얄리즘이 아니거나 이제 이 섞여버린 쪽이 멕시코, 라틴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 지금의 아시아를 이루고 있는 그 민족들은 더 오래전에 이쪽으로 연결이 됐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고려로 보느냐, 통일신라로 보느냐, 삼국지에 등장하는 백제, 막 이런 쪽 또는 중국, 과거 이제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걸 보느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조선 후기, 중기, 전기, 고려조선만 먼저 푼 다음에 역으로 또 봐도 되지만 큰 맥락에서의 흐름에 타타리아 음모론 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한족 선비족, 일본 제국, 대한제국. 즉 이들이 더 우리의 실체와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동아시아의 지금의 성들, 자금성, 만리장성, 이거는 과연 어느 시대에 또 기준으로 세워졌겠는가? 조선시대인가? 고려시대인가? 즉 고려시대에 가깝겠죠. 아니면 조선 전기에 가깝겠죠. 아니면 통일신라하고도 가까울 수 있고 더 중국스러울 수 있는 거고 더 과거 모델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막 500년, 정확히 200~300년도 제가 근정사회전장에서 봤을 때는 역추적을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그 기록 매너리즘에 빠지고 국가 민족 드라마, 지금의 한반도의 공화국 또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과거로 갈수록 다 우리 거다 내 거다 막 이런 거는 거의 종교적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이 한족이고 말이 선비족이고 중국인이지만
우리가 이걸 국가적 지금의 국민관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는 봉건제라 귀족, 로얄, 리즘으로 봐야 되고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했겠죠. 자꾸 이게 꼭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랬을 때 타타리아 음모론으로 다시 가야죠. 자, 그럼 타타리아 음모론의 핵심 사실은 오늘 단비 이야기하면서 고구려인, 달달인, 말갈인, 여진인, 프랑스인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중에 치고 들어갈 겁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 아메리카 모피회사, 또 영국 모피회사 그 충돌하고 관련도 있는 거고 북방 민족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런 게 러시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러시아가 왜 알래스카만 미국에 주었는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적 관점이 팽창을 가다가 이 제국주의를 잡아버린 게 바로 공화국이다. 그래서 한국협회, 독립협회 이 충돌의 세계사가 그레이트 게임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새로운 세팅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타타리아 음모론이죠. 타타리아 음모론. 극강의 타타리아 음모론을 거의 완벽하게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소화되신 분들만 알겠지만 금성이 산해된 이야기 잘 들으시면 이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기록적 비교의 가설의 최정점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본 제국, 대한제국, 중화제국, 기타 등등 일본 제국이 왜 쉽게 아시아를 먹었는가에 대한 역추적은 그만큼 그 제국주의적 시스템에 강력한 승자가 없었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이 일본 제국이 사실은 이 아메리카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일본 제국보다는 자파안이라는 게 더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밀려나서 지금의 아시아판으로 딱 정리되는 게 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이죠. 제국주의가 완전히 망가진.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적 상태의 건물들이 연결되는 과정에서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분당을 하듯이 갈라지고 승자가 된 자가 바로 1920년대 바로 이게 상징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들을 대가리 박아버린 거. 이런 맥락에서 자 그러면 오늘 원래 위쪽 이 북방 쪽은 지금 제가 모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피 고구려, 말갈, 달달, 려진, 거란 관련된 이쪽 색깔을 채우겠습니다. 어차피 조정을 할 거니까. 자, 이쪽이 모피 이야기. 오늘 이야기한 게 이제 눈물의 길 이야기에서 만주로까지 등장하는 이 오부족, 문명화된 오부족, 오족 연합. 그리고 이 만주깃발 같은 잠깐 이것도 또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지금 시간이 여기까지 하겠다. 시간이 지금 너무 길어졌습니다. 오부족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 타타리아 음모론, 중국인, 문명화된 오부족, 이동설, 민족 이동설, 이 제국주의적 관점.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 멤버십 감사드리고 후원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